안녕하세요. 다들 안녕 안 하신가 봐요. 저는 영양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병진 영양사라고 하고요. 오늘은 만성콩팥병과 영양이라는 제목으로 간략한 개요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세부적인 거는 3개월에 한 번씩 구체적으로 좀 드릴 건데요. 콩팥 기능은 앞부분에서 교수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하는데 대표적인 게 노폐물 제거, 혈압이란 전해질 수분 조절, 그리고 뼈랑 적혈구에 관련된 빈혈이라든지 칼슘 조절을 하는 건데 식사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는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예방을 해야 되고 부종이나 고혈압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에 칼슘이나 인이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돼서 그거를 식사로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 속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신대처요법 관리를 잘 안 하시면 투석하는 기간이 빨리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데 콩팥 기능에 따라서 식사 조절은 달라집니다. 우선 GFR 수치가 90 이상이면 특별히 조절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구체 여과율이 90 이상이긴 하지만 단백뇨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염분 조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게 저염식부터고요. 3, 4단계부터는 염분이나 단백질이나 인이 추가로 제한이 되고 5단계가 되면 염분, 단백질, 인, 칼륨, 열량, 수분까지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단계부터는 염분을 조절해야 되고 3, 4단계는 단백질, 인을 조절하셔야하는 거, 그리고 5단계가 되면 칼륨이나 수분까지 추가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1, 2단계 염분 조절은 어떻게 하냐? 나트륨은 2000mg 이하로 먹으라고 합니다. 소금 5g에 해당이 되는 거고 소금 5g은 계량 스푼, 작은 스푼, 커피 스푼만 하겠죠. 그 한 스푼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음식 속에서 전혀 간을 안 하고 먹어도 2g 정도는 나트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양념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소금 양은 3g 정도 되죠. 이렇게 해야 하루에 5g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끼니 때마다 소금 1g 정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트륨의 400mg에 해당이 됩니다. 그 1g에 해당하는 양들이 이렇게 뭐 간장이나 된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버터나 마요네즈나 우리가 맛있으라고 넣는 다시다 같은 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 좀 자제를 하셔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음식 사실 때를 보셔야 되는데 나트륨 함량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트륨 함량은 400mg의 소금 1g에 해당되니까 2000mg이 넘지 않게끔 드셔야 되는데 이 열량 성분표에 잘 보시면 1회 분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그맣게 12회 분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과자라고 쳐서 1회 분량이 55mg이니까 내가 한 번 먹어도 55mg밖에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셔 드셨는데 이게 총 포장 단위의 1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55 곱하기 12를 해서 해야지 이 포장 한 단위에 대한 나트륨 함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옆에는 그 라면입니다. 라면에 보시면 국물을 다 드시면 188mg, 거의 2000mg까지 가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비빔라면,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비빔국수 같은 거 인스턴트 식품으로 많이 나오죠. 그거는 1700mg 뭐 이렇게 해서 나트륨 함량이 작은 걸로 되어 있지만 국물이 있는 라면 같은 경우에는 국물을 안 드시고 건더기만 드시면 740mg 정도로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짜파게티나 뭐 비빔국수 같은 거 시커 데쳐서 무친 다음에 소스를 씻어서 먹진 않죠. 그럼 실제로 입에 들어가는 나트륨 함량은 국물이 있는 라면보다 표시된 것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들이 훨씬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싱겁게 먹으려면 어떻게 하려면 어떤 가공식 식품을 사실 때 나트륨 함량 가급적이면 작은 거 사셔야 됩니다. 뭐 식빵을 사시거나 뭐 국수 같은 거 사시거나 된장이나 간장 같은 거 사실 때도 나트륨 함량 같은 제품 중에 좀 작은 것들을 고르셔야 되고 생선 같은 거 사실 때도 이렇게 소금에 절여놓은 자반 생선보다는 생선 사시기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염장돼서 있는 것들은 사시게 되면 물을 충분히 담그셔서 짠기를 다 빼신 다음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 같은 경우에는 염도기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국을 작은 그릇 사이즈로 바꾸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최근에 바꿨습니다. 숭늉으로 대신 끓이라고 합니다. 국찌개를 싱겁게 끓이셔서 주면 짜증내시죠? 간이 안 맞다고. 그리고 그릇을 작게 해서 드리면 2그릇 드시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 또 나이가 있으시면 국 없이는 식사하시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 없는 숭늉으로 대체를 하시는 게 한 방법이고, 생선 같은 거나 고기 같은 거 하실 때도 조리거나 이러시면 된장이나 간장이나 고추장 같은 걸 넣게 되면 소금 섭취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그냥 생물용 생선 사서 구워서 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양념으로 인한 염분 섭취는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 사람이 김치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김치는 겉절이식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염분 섭취가 줄어듭니다. 집에서 조리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배추를 기름에 절거서 씻기도 하지만 거기에 젓갈도 들어가고 또 소금을 추가를 하죠. 그래서 소금이 섭취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삼식이가 뭔지를 아세요? 하루에 3끼를 집에서 먹는 사람은 삼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병원에서 영양 상담을 하다 보면 어린 애기도 삼식이가 없습니다. 어린 애기는 어디 가서 먹냐면 유치원이나 놀이방 가서 먹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은 어디 가서 먹냐?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드시는 경우 많죠. 친구분 만나서 식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드시는 음식 말고 밖에서 드시는 음식이거나 집에서 배달시켜서 드시는 음식을 외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외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외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염분 섭취량은 많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피할 수 없는 외식을 드실 때도 가급적이면 나트륨 함량은 적은 것들로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문을 하실 때 뭐 설렁탕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밑간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밑간 하지 말고 그냥 달라고 하시고, 탕수육처럼 소스가 나오는 것들은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셔서 부어서 드시는 게 아니고 찍어서 드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어서 칼국수를 드신다거나 이러실 때는 국물까지 드시는 게 아니고 건더기만 건져서 드시면 조금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겠죠. 만두 같은 경우에도 만두 자체에 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전이나 만두 같은 거 드실 때 뭔가 초고추장이나 초간장을 찍어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꼭 안 찍어서 드셔도 됩니다. 간이 된다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카레라든지 짜장 같은 경우에도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셔서 내가 양을 조절하셔야 되는데, 부어서 나오는 건 어떻게 할까요? 수저 같은 걸 약간 훑어내서 드시면 돼요. 그 정도만 하셔도 염분 섭취 조절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실 때 이런 염분 함량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지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열량 성분표들이 나트륨 함량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 4단계는 염분 섭취 플러스 단백질 섭취랑 인 섭취를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단백질은 왜 조절해야 되냐면 탄수화물,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대사를 하면 물이랑 이산화탄소로 다 분해가 돼서 찌꺼기가 남지가 않는다고 하는데, 단백질, 특히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거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몸에 들어가면 암모니아가 생겨서 간에서 해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 간에서 암모니아가 해독을 해서 요소로 바뀌게 되면 콩팥에서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요소가 자주로 못 빠져나와서 몸에 쌓이게 돼서 독소로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추석 전에 이제 말기 식후전이 돼서 추석 전 단계가 되면 단백질 양은 제한을 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추석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늘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양은 0.8g 정도는 추석 전 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키에 대비한 표준 체중이라 해서 건강을 가장 유지하기 쉽고 다른 질병도 안 걸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구간은 표준 체중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 체중에서 0.8g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드시는데 그래서 단백질의 근본식품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키에 대비한 표준 체중 0.8g에 해당하는 양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키가 내 키가 여기 없다
하시는 분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기나 생선이나 계란이나 두부 같은 걸 안 먹어도 밥이나 채소만 먹어도 단백질은 있습니다. 끼니 때마다 쌀밥 한 공기씩, 그리고 채소 반찬 한 5접시 정도, 그리고 과일 한 접시, 우유 한 잔 정도 드시면 29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를 합니다. 네, 여기서 우유 빼고 밥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활용도가 낮습니다. 세포를 구성을 하고 면역력을 만들고 이런 데 유지하는 것들은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갖고 있는 육류, 생선, 계란, 두부, 우유 같은 데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총 공장량에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의 반 이상은 이걸로 먹어야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아니시라면 고기나 생선 정도는 내가 요구량이 드셔야 되는데, 하루 필요한 양이 40g이다. 그러면 하루에 고기 한 번, 생선 한 번 이런 식으로 드셔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생선 크기는 손바닥을 펼쳐보세요. 손바닥의 반 정도 되는 거를 한 토막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기는 주먹을 쥐시면 탁구공 2개의 크기 정도 되죠. 그래서 주먹 반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주먹 크신 분들은 조금 줄이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부는 손바닥을 펼쳤을 때 요게 2조각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2손바닥 정도가 한 손바닥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요 한 접시에 대한 양들을 보시면 되고, 계란은 계란 한 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필요한 양이 40g이다 그러면 끼니 때마다 밥 한 공기, 채소 반찬 5접시 정도 먹는다고 치면 고기나 생선 반찬은 하루에 2접시 정도, 그리고 50g이라고 치면 3접시 정도, 60g 정도 치면 4접시 정도 드셔야 됩니다. 콩팥 기능이 나쁘다고 해서 단백질을 제한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하루에 한 번도 안 드시는 분이 제한해야 된다는 이야기 듣고 그것도 안 드시면 그거는 아니죠. 그분들은 오히려 그 양은 조금 더 늘리셔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또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아침, 점심, 저녁 1인분씩 드셨다는 분들은 줄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양, 내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양만큼으로 조절을 하셔야 된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8g에 해당하는 양들이 이겁니다. 계란 하나, 생선 한 토막, 두부 6분의 1모, 고기 40g, 오징어 같은 경우에 50g에 해당하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백질, 고기 40g이 단백질 40g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신데, 그건 아니라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섭취는 조절하셔야 되는데, 앞부분에서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인이 축적이 되고, 그리고 근데 반대로 칼슘은 또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와서 혈액 속에 있는 인이랑 칼슘의 농도를 맞춰줘서 뼈가 약해진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녹아져 나온 칼슘이 혈관에 이렇게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딱딱하게 하고 혈관벽을 좁게 만들어서 이걸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도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인의 농도는 2.3에서 4.5 정도입니다. 이거를 유지를 하시려면 몸무게당 12에서 17mg 정도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은 근육을 유지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먹는 고기나 생선에도 많기도 하지만 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은 열량을 움직일 때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건데, 쌀밥을 먹느냐 잡곡밥을 먹느냐를 비교를 했을 때 쌀밥보다는 잡곡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잡곡에 아까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무기질 성분, 인이나 칼륨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당뇨가 있으셔도 쌀밥, 흰 밀가루만 드셔야 됩니다. 또 그거를 이해를 많이 못 하시는데, 인이나 칼륨은 몸에 들어오면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못 빠져나가서 쌓이게 되면 심장질환의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 열량이 내는 에너지원은 쌀밥으로 드시는 거고, 나머지 허용된 인은 근육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고기나 생선 먹는데 좀 배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 함량이 많은 유제품은
뼈가 약해지죠. 흡수율도 떨어져서 그나마 흡수율이 좋은 유제품을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 당뇨가 없으시면 요구르트 같은 거나 아이스크림 같은 걸 이용을 하셔도 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일반 우유라든지,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저지방 우유 같은 걸 드셔야 되겠죠. 그 채소는 인이 높은 게 요 네 가지입니다. 느타리, 양송이, 늙은 호박, 쑥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물어볼까요? 새송이 버섯을 먹어도 될까요? 여기 없으니까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안 되니까 제가 여쭤봤겠죠. 자, 새송이는 느타리 버섯갑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시면 저도 처음 보는 버섯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버섯은 뭘 먹어야 되냐? 팽이랑 표고름만 먹을 수 있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버섯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5단계가 되면 여기에 플러스 염분이랑 단백질, 인을 제한하는 것 플러스 칼륨 섭취, 수분 섭취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또 추가가 되는데, 칼륨은 혈중의 정상 농도가 3.5에서 5.0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식사로 먹는 게 2000mg 이하로 제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먹으면 심장 쪽에 심혈관 질환이나 심장마비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칼륨은 채소나 과일, 잡곡 같은 데에 많습니다. 그래서 고칼륨 음식이 잡곡이나 감자나 고구마, 밤, 옥수수 같은 거, 그리고 채소는 근대나 아욱이나 시금치나 쑥이나 쑥갓 같은 거, 그리고 견과류, 깨, 들깨, 그리고 과일은 바나나, 토마토, 참외, 키위, 메론 같은 데 많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당뇨가 없으시면 원두커피보다는 믹스커피가 칼륨 함량이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너무 드시고 싶으시면 원두커피보다는 믹스커피를 드시는 게 좋죠. 근데 당뇨가 있으시면 거기에 있는 당분을 조금 조절하셔야 됩니다. 또 칼륨을 적게 드시는 방법은 함량이 적은 오이나 배추나 이런 것들을 껍질을 까서 드시기 전에 물에 2시간 이상 좀 담가 놓으시면 좀 빠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꼭 시금치 같은 거를 삶아서 데쳐놨다가 물에 담궈놨다가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시금치나 이런 것들은 함량이 굉장히 많은 거여서 그렇게 데쳐서 물에 담궈놨다 드셔도 되는 수치만큼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함량이 적은 것들에 해당이 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줄이냐? 오이를 생 걸로 그냥 먹는 것보다는 껍질을 줄이고 물에 담그거나 데쳐서 드시면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그냥 껍질째 드시는 것보다는 껍질을 까서 드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잼이나 통조림 형태로 삶아서 익혀서 드시면 칼륨이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과일 껍질째 먹는 게 깨끗이 씻어서 껍질 먹는 게 좋다고 하죠. 근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실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쌀밥 먹는 겁니다. 그래서 흰 쌀밥만 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투석 받으시는데도 나는 잡곡은 안 먹고 현미만 조금 나와서 드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현미도 잡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제된 쌀밥이라는데 당뇨가 있는데 어떻게 쌀밥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동일한 밥일 경우에 그 한 공기에 해당하는 양은 300칼로리의 당질은 똑같습니다. 근데 당뇨가 있을 때 왜 잡곡밥을 드시라고 했냐면 석류질, 칼륨, 인 같은 것들이 있어서 혈당 조절이나 이런 데 용이하기 때문에 잡곡을 드시라고 하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시면 칼륨이나 인이 몸에 쌓이게 돼서 심장질환의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밥으로 바꾸시면 물론 혈당은 좀 빨리 오르고 빨리 떨어질 수 있지만 혈당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쌀밥으로 바꾸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이냐? 오시면 인이나 칼륨을 보세요. 현미밥이나 보리밥을 먹어도 되는 수치입니다.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가끔씩 먹는데 그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이게 먹어도 되는 수치인지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비가 있는데 잡곡밥 먹으면 안 되냐고 하지만 한 공기에 대한 섬유질이 2.5g, 3.7g을 얻기 위해서 인이나 칼륨이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될 만큼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한 섬유질인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분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는 소변량이 감소하고 체내 수분이 제거가 불가능하면 체중이 또 늘기도 하지만 심장에 부담을 주죠. 그래서 혈압도 올라가고 해서 수분을 조절하셔야 되는데 수분은 어느 정도 조절하냐? 소변량이 정상적이면 수분을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말기 신부전이어도. 근데 소변량이 잘 안 나온다. 그럼 소변량을 전날 소변량을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 플러스 500에서 700 정도를 추가로 해서 드시는 겁니다. 근데 그럼 내가 소변을 전혀 못 본다. 이럴 때는 500에서 700 정도만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500에서 700은 어느 정도냐? 소변을 전혀 못 본다고 가정을 해서 대변이나 피부로 빠져나가는 양이 500에서 700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수분을 먹는 게 우리가 단순히 물만 있는 게 아니고 차나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이라든지 이 국 같은 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하셔서 드셔야 되는데 수분량을 제한하셔야 될 경우 특히 지금처럼 날씨가 더워지면 얼음도 드실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종이컵 같은데 얼음을 녹이셔서 몇 개가 녹아야 한 컵 정도 나오는지를 보실 때 종이컵을 여분 없이 가득 채우시면 150cc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거름을 10개 정도 녹였는데 한 컵 정도 나온다 그러면 얼음 하나에 15cc 정도 되죠. 이런 식으로 감안하셔서 계산을 하시는데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을 바틀병 같은데 담아 놓으셔서 내가 얼음을 10개를 먹으면 150 정도 따라 버리시고 갖고 계시면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수분 양도 다 안 드시는 경우는 없겠죠. 대부분 수분을 제한하셔야 된다고 해도 내가 먹어야 되는 수치만큼도 안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죠. 내가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챙겨서 드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이거는 보너스인데요. 충분한 열량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것저것 가려야 될 게 많으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몰라서 적게 드십니다. 어제도 상담하셨던 분이 젊은 건장하신 분인데 끼니 때마다 밥을 3-4수저밖에 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반찬도 3-4수저밖에 안 드셨는데 이렇게 너무 적게 드시면 에너지원으로 단백질을 씁니다. 단백질은 어디에 맞냐면 근육에 씁니다. 그래서 근육이 감소가 돼서 체중 감량의 원인이 감소도 되지만 영양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러려면 열량은 충분히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른 몸을 유지를 하거나 저처럼 약간 통통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맞는 표준 체중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죠. 그러면 표준 체중 구하는 공식은 남자는 키의 제곱해서 22, 여자는 키의 제곱해서 21을 곱하면 구하는 공식이 있고 이 표준 체중에서 30에서 35칼로리 정도를 하면 하루에 필요한 요구량이 나옵니다. 이 양을 하셔서 계산을 하시는데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표준 체중에서 30에서 35칼로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셔서 이거는 투석을 하시든 투석을 안 하시든 이 정도는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충분히 드시려면 식사를 거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뇨가 없으시면 설탕이나 물엿 같은 걸 쓰셔서 열량을 좀 보충을 해주셔야 되고요. 전이나 튀김 같은 거, 기름이 유일하게 콩팥이나 이런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되고 당면이나 녹말가루 같은 거를 조리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는데 당면이나 녹말가루는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 해당하는 허용량 안에서 조절하셔야 되겠죠. 사탕이나 젤리나 꿀 같은 걸로 간식을 이용하시는 것도 당뇨가 없는 분에 한해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양을 충분하게 드시면 좋겠지만 양은 안 늘고 식욕은 떨어져서 조금밖에 못 드실 때는 조그만 양의 열량을 높일 수 있는 볶음밥 같은 거 그리고 빵을 드실 때도 뭐 이렇게 붓거나 치즈 같은 걸 넣어서 올려서 좀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럼 당뇨가 있는데 열량을 올리려면 이렇게 멀티칼이나 듀오칼이나 이런 것처럼 콩팥에 부담을 없이 열량만 올리는 가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유나 이런 데 타서 드시는 방법이 있고 당뇨가 없으실 때는 꿀이라든지 뭐 사탕이나 젤리 같은 걸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이게 지금 투석전, 말기 신부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끼니 때마다 고기나 생선이나 계란의 두부는 하나 정도씩 드시면 되고 야채 반찬 드시고 김치는 뺐습니다. 왜 뺐겠어요? 염분 섭취가 많아지니까 뺐죠. 그리고 국도 없죠. 근데 중간에 과일 한 번, 우유 한 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기 신부전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드시는 게 이거보다 못하고 이제 더 잘 드시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셔서 이거보다도 내가 잘 못 먹고 있다 그러시면 좀 더 잘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그 가장 안 좋은 게 우리가 끼니 때마다 고기나 생선을 잘 안 드시지만 모임이 있어서 고깃집에 가서 왕창 드시는 거 있죠. 1인 1인분씩. 그게 가장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끼니 때마다 챙겨서 드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